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 또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시행을 한 바 있죠. 자, 오늘은 그래서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 그리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직접 모시고 임대차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제 여쭤볼게요. 지혜진 기자하고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게 이제 3법 중에 2법이라고 도입이 된 거예요. 시장 상황 어떤지 궁금하고요. 뭐 사실 집 주인과 집을 빌려 쓰는 임차인, 임대인 간에 지금 갈등이 깊어졌다라는 내용이 있는 건데 진짜로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혼란이 빚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두고 각기 다른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임차인들은 기존의 2년 임대차 계약에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법 적용을 할 때는 곳곳에 빈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지만 집주인과 그의 부모, 자녀들이 실거주를 원할 때는 예외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이를 악용해서 일단 실거주를 할 테니 계약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도 문제를 인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기존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전셋집의 그 임대차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실거주를 원하는 새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의 권리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와 같은 해석을 두고 다소 혼란을 빚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악용해 피해를 보는 집주인들이 속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작용만 조명되다 보니까 임대차법이 도입됨으로써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 부분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일부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2달이 된 지금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헌법소원 제기도 뭐 얘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입자를 위한 법인데 이게 결국에는 세입자에게 불리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의 제목상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임대인을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둘 다 보호를 위한 것이고요. 말하자면 임대차 계약 자체의 안정성을 도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세입자의 점유 안정과 그다음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통해서 임차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지 않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는 거지만 한편으로 이제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을 자신의 재산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이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도 보호하고 임대인도 보호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갱신 청구권이 그동안에 없던 제도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 제도의 어떤 실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이 있고 그 케이스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갈등이나 분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제도가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운영들이 어떤 사례들이 쌓이면서 어떤 관례가 새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혼란이 좀 야기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갈등은 불가피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상황을 좀 봉합하기 위해서 추가로 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와 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갱신 거절 이것이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모아서 유권 해석을 해주고 가능하면 이제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 제도를 이제 전격적으로 좀 시행하다 보니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권 해석도 사실상 좀 뒤늦게 나왔고 그 사이에 다양한 어떤 해석상의 어떤 차이들, 뭐 견해의 충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시장에서도 여전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유권 해석을 좀 빨리 해주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제도를 악용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측면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반에 조금 유권 해석이나 소급 적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르게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렇죠.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전세 시장 조금만 짚어볼게요.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오늘 저희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주변에 보면 품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 기자 이제 취재하고 다니잖아요. 네. 실제로 가보면 어때요? 진짜 그래요? 네, 이게 전세 매물 현상이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한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시를 좀 참조하면요. 네네. 오늘 기준 서울의 전세 물량은 8,600여 건입니다. 두 달 전에는 3만 5천여 건이었는데요. 약 75%가량이 감소한 셈입니다. 또 이제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값도 상승하는 모양새인데요. 한국감정원이 어제 발표한 주택 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요. 지난달 전국 전세값이 0.53% 올랐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건데요. 전세값 상승에는 저금리 기조, 매물 부족 현상,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임대차법입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법 후폭풍 내지는 역풍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법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은 향상됐지만 새로이 전세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물건을 구하기 힘들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세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라고 정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수님께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서민들이 사는 거라고 인식이 좀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전세 시장 안정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 시행했는데 전세 물건이 없어서 안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유가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임대차법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임대차보호법은 이제 시장이 좀 안정적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장이 좀 과열된 상황에서는 약간 이제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더하기 2년, 즉 4년 정도밖에 보호를 해주지 않고 따라서 이제 4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고 하면 기존의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더 많이 올릴 가능성,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계약 갱신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에 신규로 매물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고요. 특히 이번 도입 당시의 문제는 집값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집을 새로 사서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 전세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런 한편 반대로는 이제 전세를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또 늘어나게 되죠. 거죠. 집을 안 사고 좀 대기하려고 하는 수요. 더군다나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까지 겹쳐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었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갱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서 갱신을 한 사람들은 큰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데 새로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또 이사하는 사람, 이분들에게는 이제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가피하게 신규를 하시는 분들은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지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됐다. 임대차보호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건 굉장히 팽팽한 주장이 나오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찬반이 갈리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 수요 안 맞으니까 한마디로 좀 엑시트할 수 있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좀 낮추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한켠에서는 투기꾼들의 뭐하러 이익까지 우리가 보존을 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때요? 양도세 중간 일시적으로 낮추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2015년 정도에 이게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몇 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일시적인 테러를 열어주긴 했었는데요. 최근에도 사실 작년에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규칙으로 예를 들어 한 10년 동안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좀 완화한다거나 양도세를 좀 완화한다거나 뭐 이런 방책을 할 건지 그거는 뭐 선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정책의 기조가 규칙이 아니고 시장 대응적인, 그래서 임시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그것도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제 긴 호흡으로 양도세를 다주택자에게만 특별히 중과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많다면 세금을 많이 내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게만 보유세든 양도세든 중과하는 것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라는 대립 구도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에 대한 땜질식의 임시 방편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원칙을 좀 있어야 세우고 된다. 예. 그 원칙에 따른 제도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마지막 질문 바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6.17-710 대책은 뭐 역대급 대책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이 대책 이후에는 진짜 거래 절벽 얘기 나오고 있고 더 이상 시장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그렇다면 이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시너지를 내야지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의 연장선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바로 전세에 있다고 생각이 예. 들어요. 세입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다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주택자가 뭐 월세를 놓는 거라면 그래도 현금 흐름을 위한 것이고, 한국적 상황에서 뭐 노후의 복지가 좀 취약한 예. 한국적 상황에서 현금 흐름을 얻고자 하는 투자는 뭐 그래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한편으로 이제 전세 끼고 사는 거는 투기하는 거거든요. 집값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는 유리한 전세가 시장에 계속 존재하되 이거를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그런 방식의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것만큼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뭐 LH나 SH가 하는 장기 전세 시장이라든가 또 뭐 토지 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지분 공유제, 협동조합, 사회주택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상 민간의 전세와 유사한 형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원과 강화가 전세 때문에 생기는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어떤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세의 양면성을 이제 보완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 부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실게요. 저희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부동산팀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